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의 R&D 성과물이 특허라고 할 수 있겠죠. 특허나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그런 지식재산권이 있다는 것은 기업이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특허 가치 평가는 왜 필요한가라고 볼 때, 여기 지금 왼쪽 편하고 오른쪽 그림이 조금 다릅니다. 왼쪽 그림에는 특허를 창출하고 그거를 그냥 보호만 하고 또 창출하고 보호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사이클을 그린 반면에, 오른쪽 그림은 창출하고 활용하고 보호하고 이런 게 하나의 사이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 사이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창출과 보호 사이에 데스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창업을 할 때, 기술 창업을 할 때, 특허를 창출하고 IP를 창출해서 그거를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그런 초기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자금력이 부족하죠. 자금력이 부족해서 이것을 사업화해서 그 사업화에 의해서 수익이 들어오기 전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계곡, 그 고비를 참지 못하고 결국은 도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파산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창출과 보호가 있는데, 활용은 이 사이클 내에 두지 못해서 데스밸리라는 아주 무서운 계곡 속에 빠져서 기업이 회생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원활하게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만약에 새로운 어떤 신사업에 도전하고 계시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실 경우라고 보면 사실은 이 자금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죠. 이 초기 창업자처럼 데스밸리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기업적으로 좀 자금이 좀 부족하다, 이거에 좀 이 특허를 가지고 좀 자금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욕구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활용을 좀 했으면 하는 욕구인 거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창출하고 보호 사이에 활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활용을 해서 이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데스밸리에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금력이 부족한데 이걸 활용을 통해서, 활용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의 가치를 알아줘야겠죠, 누군가는. 그래서 이 가치를 평가해서 누군가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이 특허를 이용해서 융자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이 데스밸리를 원활하게 극복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초기 창업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품 개발해서 사업하기 전까지 그 자금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가치 평가를 통해서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같은 죽음의 계곡을 없애고 윈윈 모델로 바꾸기 위해서 IP의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IP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면, 보통은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특허죠. 특허 실용신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하면 산업재산권이라고 해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네 가지를 보통 특허청에서 다 관할을 해서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을 하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등록 권리를 부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 같은 경우는, 특허나 실용신안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지금 포인터죠. 포인터인데, 포인터고 이제 이 움직이는 그런 지식인데, 요거에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동작,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거 관련돼서는 이런 것들이 만약 기술을 개발하셨다고 그러면 특허로 보호받아야겠죠. 그러면 특허랑 실용신안이랑 뭐가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 보면 특허는 기술적 창작인 원천 핵심 기술, 대발명이고, 실용신안은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실용적인 주변 계량 기술, 소발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특허는 좀 더 고급 기술, 실용신안은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기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동일하게 진보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성 판단 기준이 종래 기술에 비해서 실용신안은 좀 진보된 거, 특허는 조금 더 진보된 거, 이런 차이인데, 그 차이가 사실은 많은 기술 분야로 봤을 때 그 차이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거의 특허 출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용신화는 거의 존속 기간이 10년이고 특허는 20년이고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대체로 대표님들이 뭔가 활용하실 때 특허가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조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조달 우수 제품이라는 것도 많이 신경을 쓰실 텐데 조달 우수 제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허 제품이고 물론 실용신안여도 괜찮습니다. 근데 조달 우수 제품의 어떤 심사 그 점수를 보면 사실 실용신안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조달 우수 제품 심사를 통과한다고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특허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특허 출원이나 실용신안 출원 건수도 보면 특허가 실용신안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요. 대략 작년에도 코로나 위기에서도 특허 출원 건수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22만 건, 24만 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실용신안은 건수가 많이 적습니다. 만 건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도 특허 출원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특허 출원할지 실용신안 출원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일단 특허 출원하신 다음에 특허청에서 의견제출 통지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견제출 통지서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대리인하고 서로 상의해 보고 이것이 특허로 등록받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실용신안으로는 가능하겠다. 그럴 때 변경 출원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변경 출원을 이용해서 실용신안으로 갈아타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디자인은 이 제품의 외관처럼 그 외관을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3M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회사의 어떤 제품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회사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표로서 보호할 수 있는 거고요. 상표는 타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작권이나 이런 건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해서 뭐 반도체 직접 회로 배치 설계라든지 뭐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 비밀 뭐 이런 것들도 신지식재산권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많이 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산업재산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체로 특허 가치평가는 대체로 특허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치평가를 생각하시면 물론 다른 게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보통은 특허 가치평가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겠지만 이런 산업재산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은 기타 소득에 포함돼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건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재산, IP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으니까 지식재산 경영의 요체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식재산 경영을 할 때는 지식재산 전략도 필요하고 이걸 가지고 사업 전략도 필요하고 연구개발 전략도 필요해서 어떤 삼위일체 전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재산 전략이라고 하면 이걸 특허 출원할 것인지 또는 영업비밀로 관리할 것인지 이걸 일단 판단해야 될 것이고요. 또 특허 취득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양에서 질로 이렇게 전환해야 되겠죠. 예전에는 사실 굉장히 양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이 많고 보자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양이 많은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좋은 특허들을 잘 가지고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잘 꾸리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선행기술 조사도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특허맵 작성을 통해서 타사나 해당 기술 분야의 동향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업 전략 할 때도 그냥 뭐 대표님의 생각, 뭐 임원들의 같이 뭐 그런 회의 결과로 인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런 지식재산권 정보를 활용해서 그런 신사업 참가라든지 타사와의 사업 제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 전략을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격이나 방어나 예방면에서 어떤 권리 획득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전략을 짤 때도 지식재산 정보를 이용해서 연구개발 테마를 선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술력이나 상대방의 기술력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연구 파트너 선정이나 이런 것 할 때도 그 연구자가 어떤 특허 활동을 했는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저 연구자는 할지 말지 이런 걸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식재산 경영의 삼일체 이것도 한번 확인해서 이렇게 경영에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IP를 창출하고 유지한 상태에서 IP 활용의 가치평가의 전개 방향으로 했는데 쭉 이제 발전하는 방향으로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 지금 여러분들은 이 5가지 단계 중에 어딘가에는 아마 속해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제일 윗단계라고 해서 가장 뭐 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라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제일 아래 단계에서 방어 수준으로 그냥 IP 활용하시는 경우도 사실 있고요. 또 어떤 제품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IP를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업 전략으로 IP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전략으로 IP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금융 자산으로서 IP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단계별로 올라갈수록 이 IP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이 좀 더 달라지게 되고 그 인식이 달라지면서 아 이게 이 가치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가치를 평가해야 되겠구나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한 가지 전략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 이 특허는 이렇게 활용하고 이 특허는 또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꼭 한 가지 방향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펼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평가를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하고 법률상 필요한 경우에 이런 가치평가를 하는데 첫 번째 보시면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라든지 기술 투자나 융자, 뭐 기술 결의, 그다음에 경영 전략 등 뭐 협상 및 기타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주요 정보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이런 가치평가를 할 때 보통 가치평가 보고서 앞에 보면 이 가치평가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가치평가를 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 가치 금액이라든지 어떤 나중에 그 평가 보고서의 결론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치평가를 할 때도 난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가치평가를 한다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 방향대로 가치평가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현물출자 이런 것도 법률상 필요한 경우고 상법 뭐 회계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 침해 시 손해 산정액 등을 특허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에 따라서 평가 금액을 결정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도 가치평가를 하는데 이때의 가치평가는 조금 더 공정성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엄격한 평가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계에 다양한 가치평가 수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치평가를 하게 되면 아마 이 목적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보통 보면 이전이나 거래, 뭐 기술의 매매라든지 라이센스 가격 결정한다든지, 그다음에 현물출자는 다 아실 테니까요. 그다음에 금융, 뭐 기술의 담보권 설정이라든지 투자 유치 이런 것들 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에 의해서 뭐 기업의 가치 증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무적인 목적, 뭐 기술의 기증, 처분, 상각을 위한 세무 계획 수립, 그다음에 세금 납부 이런 걸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고 소송, 뭐 청산, 기타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가치 평가를 많이 하는 거는 여기 현물 출자 하는 경우도 많이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 특허를 가지고 담보를 설정한다든지 투자 유치를 받는다든지 이런 데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무적인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대표자 개인의 어떤 특허권을 법인에 양수도를 하면서 대표님이 평소에 그 사업하시면서 생겼던 그 자질구레한 가지급금을 정리한 상계 처리를 통해서 정리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대표님께서 필요하신 것들을 찾아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 사업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기술 사업화 과정이 특허 가치평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특허가 100건이 출원이 돼서 등록이 되면 그중에 사업화된 특허가 몇 건이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정확한 이거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대략 90% 이상은 사업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화되지 않고 극히 10% 내외 정도만 사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업화가 안 되는 특허에 대해서 가치평가를 한다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허라는 것은 가치평가라는 것은 어떤 사업화를 전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화가 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 가치평가한다. 물론 특허 자체의 가치는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지만 그 가치가 공정가치로서 명확하게 평가되려면 이것이 어느 정도 사업적으로 활용이 되고 어느 정도 매출액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효용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이 돼야 가능할 텐데 사업화가 안 되면 그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가치평가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사업화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연구 개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험 분석을 거쳐서 생산하고 판촉하고 그다음에 판매를 통해서 순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 미국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기술의 연구에 1달러가 소요된다고 하면 개발에는 10달러, 사업화에는 100달러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만큼 사업화에서 시장에 출시되는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니까 사업화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항상 모든 제품을 사업화해서 잘 하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화 단계가 있는데 기술 가치 평가의 출발은 평가 대상 기술의 사업화 단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평가 수행 전에 기술의 가치 창출, 그러니까 미래의 경제적 수익 창출, 이 존재 여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 개발 중 단계에서는 가치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굉장히 높은 불확실성 하에서 수행한 가치 평가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치 평가를 할 때 대표님들하고 나누는 얘기가 이 제품이 이 특허가 실제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 그리고 매출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다면 어느 정도 발생시키고 있고 대표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로 매출액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장하신다고 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검증을 해서 가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